3인방은 우리는 돈 관리만 했죠. 돈 가져간 거 없다는데요. 문고리 3인방 얘기입니다. 사용 권한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사용 권한은 박에게 있다 의미부터 짚어주십시오. 문고리도 그리고 국정원장 트리오도 전부 다 박 대통령 지시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돈 받아 관리만 했어요. 2013년 5월부터 15년까지 안봉근이 관리했고 그다음 15년에 이재만이 넘겨받아가지고 작년 7월까지 관리했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은 둘 다 돈 받기 어려울 땐 내가 좀 나서볼까 해서 나선 것 같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 공모 충분히 인정. 그래서 오늘 1년 6월이 선고됐죠. 정호성은. 국정원장 트리오는 청와대에서 달라니까 줬죠.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모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박근혜 난 1원도 안 받았다고. 최순실 제가 화장품 뭐 잠옷 주스 챙겨드리긴 했는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들어보시죠.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 네, 재판 한 받고 있는 이 말씀 상황에 해주세요.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예,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뭐 이종근 실장 취재한 거 있으면 돈 어디로 갔나? 돈이 어디로 갔나라는 거는 뭐 사실 제 의견이 있지만 그거 다음에 하고 예, 예.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집권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 가방 쟁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관저에서 예. 이제 그 집무실로 오는 날 그때 가방을 누가 드느냐가 초미의 그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셋이서? 제1부속실 있잖아요. 제2부속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하고 네, 정호성하고 안봉근 비서관하고 안봉근하고, 네. 그래서 하루는 뭐 가방을 정호성 비서관이 들면 안봉근 비서관은 30분 더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가방을 들고 하는 가방 쟁탈전 때문에 시끄러웠다라는 후문이 들리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방은 내가 꼭 들 거야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휴대폰은 꼭 내가 전달할 거야. 한 사람은 배달은 내가 할 거야. 이런 어떤 서로 간에 나중에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금고 문고리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금고를 지키고 그 안에서 출납을 하고 그 가계부를 쓰고 하는 문고리는 내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즉 금고는 누가 관리했을까?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밝혀져야죠. 뭐. 차명희 전 의원은 뭐 아직 안 됐어요?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예. 들어가서 자기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문고리와 관련해서 돈, 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아는 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또 개인적으로 아마 검찰한테 코가 깨가지고 예. 풀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처럼 검찰이 그 자기들이 수사 중인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예. 싹 저렇게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시시콜콜 알려준다고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글쎄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그랬다면은
이거 엄청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저기 노영희 변호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누가 뭐 얼마 줬다고 그러더라 뭐 어디로 갔다더라 누가 썼다고 그러더라 한 얘기 자체는 다 지금 현재로서는 썰입니다. 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그리고 개인 돈으로 쓴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정말 했는지 라고 우리가 묻기 전에 검찰이 지금 이 사람들 대변인이냐라고 오히려 묻는 게 저는 예. 맞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로 갈게.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피의 사실을 슬금슬금 적시하고 이렇게 흘리는 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차명진 전 의원님 말씀에 글쎄요. 아주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지금 만약에 돈을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수령한 거는 지금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안 그러면 본인들이 1억 이상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빼주세요. 예. 내가 뒤 정권 말고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렇네요. 이거 뭐 피할 수가 없네. 김현성 부원장님 보시기. 예, 저는 뭐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요. 예. 결국은 쫄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실로서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은 밝혀진 거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네. 안 되니까 넘긴 거.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 살자고. 심부름 꿈이었고 나는 머슴이었을 뿐이다라는 네. 거고요. 저 우리 차명진 의원님 잠깐 뭐 검찰 얘기하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검찰 차장급 정도 되면 기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간담회 같은 거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워낙 국민들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흘린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미안한데요. 박상봉 참 미안한데 10초만 얘기하는데요. 10초. 그 검찰이 중간에 흘렸다고 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 쓴 얘기 중에서 완전히 100% 틀린 사례가 있어요. 이 나라의 그 지식인 언론인들은 그 사례를 다시 상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창 아들 병역 비리 사건이에요. 예. 그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거 다 사실 무근으로 나중에 판명됐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네. 3인방이 문고리 3인방이 우리는 돈을 받아서 관리만 했지 사용 권한은 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는 의미를 물으셨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안몽건 전 비서관이 제가 좀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큰일 날 문제죠. 만약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문제예요. 왜? 당사자들이 횡령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요. 쓴 용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수사 2라운드가 돼요. 아니 그리고 뭐 따로 용돈을 받아 썼다면서요. 또 줬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건 용돈이거든요. 국정에서 온 돈은 이분들은 그러면 설사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분들 얘기는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예. 이분들 얘기는. 그래서 어쩌면은 제일 좋은 말이 저희들은 돈 관리만 했고요.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예. 원칙대로 하는 얘기일 뿐이다. 예. 혹시라도 그중에 뭐 만약에 5억이나 10억이나 우리가 일부 관리했다. 혈투 나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어도 차마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최영호 소장. 네. 우리 싸구려 조폭 영화 보면 동네 건달들이 검찰에 잡혔을 때 잡범이 아니라 조직으로 엮어달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경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 아마 문고리 3인방은 조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잡범이다. 낮춰달라. 즉 뇌물수수는 빼달라. 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한 대로 1억 이상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에 저 당시에 비서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인데 아마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수수는 빼달라. 나는 조직이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뿐이었다. 잡범이다. 라고 강변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호 실장. 했습니다. 하셨고. 예. 다 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짚어볼 게 지금 이게 사실은 아마 어느 대통령도 이런 일을 뭐 저질렀다고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거. 3인방은 구속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국정원장 3인이 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구속 위기에 놓인 것도 참 이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졌나 모르겠어요. 예. 이것은 뭘 말한다고 여러분 보시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특활비는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박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 상납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여기서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청와대 직접 받으셨나요?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습니까? 원장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지금 이정훈 시장. 네네. 이 세 명의 어떤 국정원장을 한꺼번에 지금 이제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아마도 그 안에서 사실 그 경중이 또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관행이었다라고 했을 때 관행이라면 그 처벌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이제 그렇겠죠. 저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위에 관행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달라고 그랬을 때 놀랐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증액은 했지만 전임 국정원장이 계속 상납을 했다면 그 후에 오는 어떤 국정원장이 그것을 갑작스럽게 끊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점.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병기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비서실장으로 갈 때도 사실은 자신이 고사를 끝까지 했었어요. 그 실제로 그랬고 또 비서실장에 가서 사실은 최순실의 어떤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직접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뜻을 저는 제가 볼 때는 못했죠. 병 안 난 게 다행이에요. 그때 청와대에서 우리 간간히 비칠 때 그 표정 보세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때 봤냐면 하여튼 힘들어했어요. 이 오찬 때였어요. 그 편집국장 오찬 때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한테 편집국장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그 진박 논란이었거든요. 진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것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렇게 내치는 것에 대해서 막 질문을 했는데 박 대통령 굉장히 침착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당시 진짜로. 국정원장이었어요. 아니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그 오찬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표를 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모습 그 얼굴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뭘 두둔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병기 실장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는 요를 통해서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박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까? 아마 자존심 상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것만큼은 아마 부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이병기 전 실장을 왜 그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했던 건가요? 저렇게 싫다 그러는데도? 이병기 실장은 다른 물론 비서실장보다 더 개인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행적까지 보면 절대로 입을 다무는 사람. 노태우 밑에서도 일했고 또 노태우 대통령 그 밑에 YS 때부터 일했지만 자신이 자기 정치를 한 적은 없어요.
기록한 걸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침묵하고 자기의 어떤 이 정치 스타일을 갖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 가서는 그렇게 소상히 잘 밝히신 거구나. 그러면 바뀐 건가요, 조금? 아니요. 이 국정원장이 한 말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이야기한 말인가는 나중에 봐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데 차명진 기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이병기 원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이제 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한 건지 아니면 이 불편한 관행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마음이 안 내켜 한 건지 이거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제 사실은 띠동갑이고 과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만둔 다음에도. 그러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뭐 자꾸 생각하면서 요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는 안 했대. 그러니까 누구 인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볼 때 이건 정 안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자기가 안 이거를 된다고 가서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했겠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차명진 스타일이고 이분은 꽉 붙잡고 며칠을 통과를 안 시켜줬대요. 통과를 안 시키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거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면은 그제 가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나중에 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경우에는 알았어요 하고 끊었다가 나중에 딴 사람을 바꾼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에 점점 안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이병기 전 실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간신이 되고 문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 비용이 이렇게 청와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원칙적인 분이 왜 이거를 그러면 허용했느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무슨 뭐 비서실장 가려고 무슨 뇌물 쓴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본인이 볼 때 꼭 클리어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일정의 관행이 아니었나 이런 그런 저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난 돈 한 푼 안 받아 먹었잖아요. 이병기 전 원장도 자기 주머니 돈 넣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김관진 실장이나 어떤 국정원 세 분들을 이렇게 구속한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적폐청산이 도를 넘고 있다고 봐요. 일정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것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과 제도를 고칠 것 이런 것들이 다 구별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한꺼번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 말씀 안 하셨죠? 네.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국정원장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건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뭐 법원에서 이제 그건 판단할 노릇이니까 지금 차명진 의원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 세 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것이 뭐 너무 적폐청산의 도를 넘었다. 이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당신들이 알아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또 특활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너희들이 알아서 능력껏 알아내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도 꾸는 데는. 근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노영희 변호사가 저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으니까 나중에 또 댓글로 반박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런 생각 있고 저런 생각이 있다. 그거야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박사님 말씀. 댓글은 무서우신가 봐요. 댓글은 무서우신가 봐요. 보통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집단에서 그 집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용담을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무용담.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죠. 당시에 아마 알 겁니다. 원세훈의 이명박 국정원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은 당시에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그 국정원 개혁의 화두를 엎고 오신 분이 이병기 전 실장이었어요. 국정원 개혁에. 당사자가 개혁은커녕 청와대가 국정원비를 하다가 5천만 원 주던 걸 또 1억으로 올려가지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무슨 원칙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에 조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이분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럽힌 장본인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박은 뭐라고 할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이 돈은 모두 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썼습니다. 예. 무슨 국가 안보요?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현성 부원장님. 예. 뭐 차 의원님 적폐청산의 도를 넘었다 그러는데 사실 적폐청산의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은 진보나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세우고 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문제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국민들이 그동안 특수활동비 쓴 거에 대해서 뭐 따졌습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몇십 년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중요한 일이 있겠지. 안보 때문에 한다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상납하고 그 국정원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정원의 안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안위를 위해서. 국정원의 조직 살리려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안 그래 100번 믿고 싶어요. 국정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100번 믿고 싶은데 다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개입하면서 댓글 달고 무슨 짤방 만들고 일베 부추기고 그러면서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돈을 어디에 썼냐 한 게 저는 이분들이 진짜 양심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썼다. 그렇더라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조사에서 친박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원장이 책임 안 져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영 소장 짧게 네. 하고 넘어가.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기치료 그다음에 주사 아줌마 옷값 실리피팅비 이런 거 그 통상적인 국정활동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활동에 썼다. 특수해요. 이게 40억 정도 썼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예. 국정이 지친 얼굴로 보이는 것보다 예. 국정이 좀 다소 엉망이 되더라도 맑고 깨끗한 피부로 국민들에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대신에 저는 뭐 보수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특수활동비 40억을 4년간 뇌물 성격으로 준 거에 대해서 예. 보수 정권의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국정원은 군과 함께 더불어서 국가 권력기관을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그 구속 수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에서 가장 아픈 것들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불이하게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국정원과 그리고 군들, 검찰들, 권력기관들 이용해서 우리 헌정을 다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의 국정원장을 무조건 잡아넣는 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정호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벌써 7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정호성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보면 비밀을 숨긴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또 전혀 괴롭지 않았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시죠. 3인방은 우리는 돈 관리만 했죠. 돈 가져간 거 없다는데요. 문고리 3인방 얘기입니다. 사용 권한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사용 권한은 박에게 있다 의미부터 짚어주십시오. 문고리도 그리고 국정원장 트리오도 전부 다 박 대통령 지시로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돈 받아 관리만 했어요. 2013년 5월부터 15년까지 안봉근이 관리했고 그다음 15년에 이재만이 넘겨받아가지고 작년 7월까지 관리했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은 둘 다 돈 받기 어려울 땐 내가 좀 나서볼까 해서 나선 것 같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 공모 충분히 인정. 그래서 오늘 1년 6월이 선고됐죠. 정호성은. 국정원장 트리오는 청와대에서 달라니까 줬죠.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모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박근혜 난 1원도 안 받았다고. 최순실 제가 화장품 뭐 잠옷 주스. 지금 상황에 다 말씀해 주시죠.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네, 특활비 상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지하고 있었죠. 한 말씀만 해주고 들어가시죠.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부끄러움 느끼십니까? 뭐 이종근 실장 취재한 거 있으면 돈 어디로 갔나? 돈이 어디로 갔나라는 거는 뭐 사실
제 의견이 있지만 그거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권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방 쟁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관저에서 이제 그 집무실로 오는 날 그 여러 가지 문고리와 관련해서 돈, 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아는 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또 개인적으로 아마 검찰한테 코가 깨가지고 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처럼 검찰이 그 자기들이 수사 중인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싹 저렇게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시시콜콜 알려준다고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글쎄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그랬다면은 이거 엄청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저기 노영희 변호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누가 뭐 얼마 줬다고 그러더라 뭐 어디로 갔다더라 누가 썼다고 그러더라 한 얘기 자체는 다 지금 현재로서는 썰입니다. 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 그리고 개인 돈으로 쓴 것 같다. 라고 한 그때 가방을 누가 드느냐가 초미의 그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제1부속실 있잖아요. 제2부속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하고 안봉근 비서관하고. 그래서 하루는 뭐 가방을 정호성 비서관이 들면 안봉근 비서관은 30분 더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가방을 들고 하는 가방 쟁탈전 때문에 시끄러웠다라는 후문이 들리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방은 내가 꼭 들 거야라는 것이고 한 사람은 휴대폰은 꼭 내가 전달할 거야. 한 사람은 배달은 내가 할 거야. 이런 어떤 서로 간에 나중에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결국은 금고 문고리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금고를 지키고 그 안에서 출납을 하고 그 가계부를 쓰고 하는 문고리는 내가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즉 금고는 누가 관리했을까?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밝혀져야죠. 뭐. 차명희 전 의원은 뭐 아직 안 됐어요?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아마 챙겨드리긴 했는데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들어보시죠.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어요? 얼마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채널이 누구였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으셨어요? 네, 검찰 조사에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국정원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알고 있었습니까? 있었나? 그 돈이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 한번 받고 있는 이 말씀해 상황에 주세요.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가세요.